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책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나 두 개 혹은 세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드래곤볼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 회에 한 컷을 골라서 보여드리고 그 컷을 고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아, 이런 장면이 있었지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진행해 보려 합니다. 컷을 고른 판형은 풀컬러판이고 한 영상에 한 권씩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컷의 사진을 찍은 소스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구매한 전자책입니다. 드래곤볼은 총 519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총 519개의 컷을 고르겠네요. 풀컬러판은 총 32권이니 32개의 영상이 나올 거고요. 제법 긴 여정이 될 것 같으니 찬찬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해 한 컷 시작해볼까요? 대망의 1화입니다. 제목은 부루마와 손오공입니다. 1화는 꽤 장편이에요. 다른 회차는 약 15에서 20페이지인데 1화는 30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량이 제법 됩니다. 주인공인 부루마와 오공이 처음 만나고 드래곤볼이나 호이포이 캡슐의 설명도 나오고 오공의 뛰어난 무공과 여의봉까지 모두 소개되죠. 1화는 이미 그 자체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가 처음 만난 컷도 나름 액션이 역동적인 컷도 후보에 있었지만 손오공, 부루마, 드래곤볼 사성구가 모두 나온 이 컷을 1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2화 제목은 볼이 없잖아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처음엔 섹시 코미디 노선이었던 드래곤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정서로서는 소개하기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무튼 둘은 함께 드래곤볼을 찾으러 갑니다. 부루마가 순진한 오공을 모험에 꿰어냈죠. 드래곤볼은 7개를 찾으면 용의 신이 나타나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는데요. 오공과 부루마는 이미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공이 물려받은 사성구와 부루마가 이미 찾은 이성구, 오성구로요. 세상을 함께 다니며 남은 4개를 찾기로 합니다. 2화의 컷으로 꼽은 건 이 컷입니다.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메카닉 디자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컬러판에선 색까지 칠해지니 바이크와 배경이 더 돋보이네요. 3화의 제목은 손오공 바다로 달리다입니다. 오공은 부루마와의 야영 중에 바다거북을 발견합니다. 외딴 곳에 떨어진 그를 바닷가로 데려가 주기로 하죠. 여정 중에 강도를 만나는데 오공에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공의 강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무사히 바다에 데려다준 거북이는 무천도사의 반려거북이였는데요. 거북이가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무천도사를 데려오죠. 이렇게 무천도사가 처음 등장하는 컷을 3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4화의 제목은 무천도사의 근두운입니다. 무천도사는 거북이를 구해준 대가로 오공에게 근두운을 줍니다. 4화의 컷으로 고른 장면은 오공이 처음 근두운을 탔을 때의 컷이에요. 드래곤볼을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컷 중 하나입니다. 색깔이 들어가니 더 발랄함이 느껴지네요. 지금이라면 난리가 날 야한 코미디로 부루마가 무천도사에게 삼성구를 얻기도 했어요. 이렇게 오공과 부루마가 찾은 드래곤볼은 총 4개. 5화는 오룡이 나타나다입니다. 해프닝 끝에 오공과 부루마는 다음 마을에 들립니다. 이 마을에서도 드래곤볼이 감지되었죠. 여기는 오룡이라는 변신 괴수가 마을의 젊은 처자들을 몽땅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오공과 부루마는 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육성구를 받아가기로 합니다. 오공이 여장을 하고 기다려 오룡의 서굴로 가고 그가 데려간 마을 처녀들을 다시 데려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한 컷의 대사로 몽땅 설명한 이 컷을 5화의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드래곤볼을 보며 웃는 포인트 중 하나는 정말 많은 배경 설명을 많은 대사 한 줄로 퉁치고 넘어가는 장면들인데요. 이 장면도 그중 하나라서요. 6화의 제목은 오룡과 손오공의 대결입니다. 사실 오룡은 변신만 할 줄 알고 힘은 하나도 없는 변태 꼬마돼지였죠. 오룡은 오공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나름의 추격전이 흥미진진한 회차였습니다. 오공은 오룡이 데려간 마을 처녀들을 구출하고 드래곤볼을 받습니다. 사로잡힌 오룡, 모든 마을 사람들 드래곤볼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오룡편의 마무리 컷을 6화의 컷으로 골라보았습니다. 7화는 야무치와 푸알입니다. 오공과 부루마는 드래곤볼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오룡이 그 뒤를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7화에서 야무치와 푸알이 처음 등장하죠. 메카와 캐릭터, 배경까지 세 박자가 모두 잘 어울려 7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8화는 야무치의 파워입니다. 야무치와 푸알은 처음엔 악당으로 나옵니다.
황야의 강도이죠. 야무치는 오공의 일행에게 호이포이 캡슐이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오공과 야무치의 격투가 벌어집니다. 야무치의 낭하 풍풍권이 등장하는데 하필 오공은 배가 고파 힘을 못 쓰는 상태라 제 실력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공에게 위기가 오는 듯한데 야무치가 부르마를 보고선 도망을 가죠. 야무치는 여자만 보면 힘이 쭉 빠지는 부끄럼쟁이거든요. 야무치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8화의 컷으로 골라보았습니다. 9화의 제목은 드래곤볼이 위험하다입니다. 부르마 때문에 잠시 후퇴한 야무치, 오공 일행을 털기 위해 쫓아다니던 중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를 엿듣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그의 소원은 여자 앞에 가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것이었어요. 실력만큼 소원도 검소한 야무치가 귀여워서 9화의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젠 야무치의 얼굴을 볼 회차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10화는 강도 대작전입니다. 드래곤볼을 훔치기 위해 야무치는 오공 일행을 덮칩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가 든든한 오공에게 정말 쉽게 당해버리죠. 야무치의 치아를 빼버리는 발차기를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오공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야무치는 실력을 인정하고 이 뒤로 오공 일행을 조용히 쫓아다니기로 마음먹습니다. 11화는 후라이팬 산의 우마왕입니다. 6번째 드래곤볼이 있는 곳은 불타는 후라이팬 산입니다. 이곳엔 너무나 위험한 우마왕도 있다며 오룡이 겁을 먹습니다. 원래 우마왕의 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꺼지지 않는 산불로 우마왕도 성 밖에 나와 있죠. 불타는 후라이팬 산, 우마왕이 모두 나오는 장면을 11화의 컷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우마왕은 오공의 근두운을 보고 무천도사와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무천도사의 제자였다면서요. 산불을 끄기 위해 무천도사에게 파초선을 빌려달라며 오공에게 부탁합니다. 12화는 거북선인을 찾아서입니다. 오공은 우마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우마왕은 가는 길에 자기 외동딸 치치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회차도 뭔가 많은 해프닝이 있어요. 오공의 꼬리가 약점이라는 것도, 치치가 의외로 남자를 밝힌다는 것도, 두 사람이 만나 근두운을 타고 처음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12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어린 오공이 근두운을 타는 장면은 항상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3화는 거북선인의 파초선입니다. 오공은 치치와 함께 무천도사에게 도착합니다. 후라이팬 산의 불을 끄기 위해 파초선을 받으러 간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파초선은 무천도사가 냄비 받침으로 쓰다가 더러워져 버려버렸어요. 무천도사는 파초선 대신 자기가 직접 산불을 꺼주겠다고 하며 함께 갑니다. 13화는 무척 평화로웠어요. 14화는 거북선인의 에네르기파입니다. 무천도사는 없어진 파초선을 대신해 에네르기파로 후라이팬 산의 불을 꺼줍니다. 이때 무천도사의 박력이 참 대단하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에네르기파의 역사적인 등장을 14화의 컷으로 골랐습니다. 여기 전체 연출이 정말 멋져서 한 컷만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를 쓰기 위해 몸을 부풀리는 장면부터 기를 모으는 모습 전체가 참 멋졌어요. 그러고 보면 카메하메하라는 원작 발음보다 에네르기파가 훨씬 더 익숙한데요. 강백호, 서태웅보다 더 초월한 번역 아닐까요? 15화 제목은 칠성구 발견입니다. 산의 불이 꺼지긴 했지만 우마왕의 성도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후라이팬 산에 있던 칠성구는 무사히 구하고 다음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드래곤볼은 하나만 남은 상태. 오공은 처음 본 에네르기파를 한 번의 시도에 성공하는데요. 이를 본 무천도사가 다음엔 자기에게 무술을 배우러 오라 권합니다. 오공의 인생 첫 에네르기파를 15화의 컷으로 골라보았습니다. 16화는 토끼의 귀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족해진 연료 때문에 들린 마을엔 토끼귀를 하고 다니는 괴한들이 돌아다닙니다. 토끼단이라는 괴집단인데요. 하지만 역시 오공에겐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한 컷 안엔 오공의 속도, 실력 차이, 여유가 모두 담겨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17화의 제목은 두목의 주특기입니다. 토끼단의 두목은 당연히 토끼였습니다. 두목이 손으로 만진 건 모두 당근이 되죠. 부르마가 당근으로 바뀐 후 인질이 되는 바람에 오공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무치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 이렇게 야무치와 점점 친하게 됩니다. 18화 드래곤볼을 도둑맞다. 피라후, 마이, 슈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공이 타고 가던 차를 공격하고선 드래곤볼을 모두 훔쳐가요. 드래곤볼을 되찾으러 가기 위해 야무치와 푸알이 잠시 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부르마의 드래곤볼 레이더로 피라우의 기지를 찾아가지만 모두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드래곤볼 레이더, 로봇을 만들고 커다란 기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면 피라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부자였네요. 피라우 일당이 모두 나온 컷을 18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9화의 제목은 마침내 용이 나타나다입니다. 굉장히 고전객으로 가득 찬 회차입니다. 오공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드래곤볼마저 피라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용신이 나오기 일보 직전 갇혀있던 감옥은 너무나 튼튼해서 오공이나 야무치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공의 에네르기파로 아주 작은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오룡과 푸알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신이 소환되는 장면을 19화의 장면으로 꼽아보았습니다. 20화의 제목은 용신에게 소원을 입니다. 용신은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죠. 피라오의 소원은 세계 정복이고요. 피라오에게 세계가 넘어가려는 그 순간 오룡은 기지를 발휘해 피라오보다 먼저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이라는 게 바로 다급한 순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 소원, 그 소원을 말하는 컷을 20화의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여자 팬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소원을 모두 들어주고 드래곤볼이 뿔뿔이 흩어지는 컷도 있지만 20화의 한 컷은 다른 장면으론 선택할 수 없죠. 21화의 제목은 보름달입니다. 오룡에게 소원을 빼앗긴 피라오는 오공 일행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감옥은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한낮에 모두 햇볕에 타버리게 되지요. 어떤 공격에도 감옥은 뚫리지 않아 모두 죽는 걸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공은 보름달이 뜨면 나오는 괴물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나쁜 괴물을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오공은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게 되고 거대 원숭이로 변하게 됩니다. 22화의 제목은 손오공의 대변신입니다. 거대 원숭이로 변한 오공은 난동을 피웁니다. 감옥도 부수고 도망치는 피라오 일행의 비행기도 부수고 부루마도 부숴버리는 위기의 순간 꼬리가 약점이었다는 걸 기억한 야무치가 오공의 꼬리를 잡습니다. 거대 원숭이가 된 오공은 힘이 빠져버리고 그 순간 푸알이 가위로 변신해 꼬리를 자릅니다. 낭하풍풍권을 쓸 때가 야무치가 마지막으로 멋진 순간일 줄 알았는데 이때 야무치는 좀 똑똑하고 용기 있어 보였습니다. 오공의 꼬리가 잘리며 소동이 정리되는 장면을 22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23화는 드래곤팀 해산입니다. 꼬리가 잘린 후에 오공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그래도 용신을 구경했고 여자 팬티를 얻었고 악당은 물리치고 목숨은 구했죠. 야무치 부루마는 사귀기로 하고 푸알과 오룡은 그 둘과 함께 도시에 가기로 합니다. 오공은 무천도사에게가 무술을 배우기로 하고요. 1막이 마무리되는 셈이죠. 독특한 머신, 근두운을 탄 오공, 그리고 밑에 보면 일행이 갇혀있던 감옥까지 나오네요. 잠시 이별하지만 다시 만날 걸 아니까 해맑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24화는 거북선인의 수업료입니다. 오공은 무술을 배우기 위해 무천도사에게 갑니다. 무천도사는 자기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으면 프리티걸을 섬으로 데려오라고 하죠. 정말 시시껄렁하고 평온한 하루들이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면 연재가 불가능할 내용들도 보여요.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다음으로 나올 큰 이벤트인데 그때까진 좀 쉬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이 근두운을 탄 오공이 귀여운 장면을 24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25화는 라이벌 등장입니다. 크리링이 처음 등장합니다. 무천도사의 소문을 듣고 수련을 받기 위해 오지요. 처음에는 좀 장꽤 많고 눈치를 잘 보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오공에겐 모자란 상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호색한인 무천도사의 비위를 잘 맞추어 줍니다. 놀라운 점은 원래 대머리가 아니래요. 무술에 집중하기 위해 머리를 다 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크리링은 오공과 함께 프리티걸을 찾으러 갑니다. 26화는 이상한 여자애가 제목입니다. 오공과 크리링은 프리티걸을 찾으러 다니는 도중 경찰에게 쫓기는 여자애를 도와줍니다. 분명 처음 등장할 땐 금발에 총도 수류탄도 쏘는 터프한 여자애였는데 재채기를 한번 하더니 흑발에 청순가련한 여자애로 변신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근두운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착해요. 이름은 런치, 청순가련형 런치나 근두운을 탄 세 사람의 샷이 있었지만 드래곤볼에서 탈 것이 나올 땐 항상 자세히 보게 됩니다. 26화의 컷은 런치의 첫 등장입니다. 오토바이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뒷바퀴는 있는데 앞바퀴는 없죠. 그리고 경찰차들은 둥둥 떠있고요. 런치의 얼굴은 긴장감까지 정확하게 묘사됐어요. 새 캐릭터, 신기한 메카닉들, 섬세한 묘사가 좋아 26화의 컷으로 잡았습니다. 27화는 런치의 재채기입니다. 런치는 자신도 쫓기는 몸이니 당분간은 여기서 함께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은행 강도 지시라도 한 것 같다고요. 재채기를 하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하죠. 무천도사는 런치의 모습을 보곤 완전히 반해 두 사람을 제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슬아슬한 대사와 유머와 장면이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건전하고 평화로운 장면을 27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28화는 수련 시작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합니다. 무천도사가 달리기를 시키며 두 수련생의 잠재력을 가늠해봅니다. 우선 100m 달리기를 시켜보는데요. 크리링이 10초 4,
오공이 8초 5, 무천도사가 5초 6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인간의 기록은 아득하게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계로 재어진다는 게 인간적이네요. 28화의 컷은 달리기를 하는 무천도사의 컷입니다. 오공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컷도 정말 좋아요. 해맑은 표정이 사랑스럽습니다. 다만 무천도사의 초인적인 실력이나 오공 크리링이 깜짝 놀란 표정이 참 좋아서 28화의 컷은 이 장면을 골라보았습니다. 29화는 거북마크의 돌찾기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은 내일로 아직 하루가 가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거북 귀 한자가 써진 돌멩이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오공이 엄청난 후각과 환경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으로 돌멩이를 먼저 찾지만 크리링이 어리숙한 오공을 잘 속여넘겨 이 테스트에선 이기고 저녁밥을 얻어먹습니다. 좋아하는 컷이 진짜 많아요. 돌을 찾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오공의 동선이나 맹수와 공룡이 돌아다니는 정글, 크리링과 오룡의 추격전. 그래도 저 컷을 29화의 컷으로 뽑은 건 먼 배경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좋아서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 드래곤볼이 원래 가려 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30화는 우유 배달입니다. 무천도사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다만 가르치는 게 우유 배달을 통해서였어요. 지그재그로 달리고 엄청 높은 산을 오르고 아슬아슬하게 통나무를 건너고 강도 가르지르죠. 공룡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우유 배달만으로도 녹초가 되는데 이게 고작 새벽 수련이라네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화의 제목과 딱 맞는 컷을 골라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좋아요. 31화는 거북선인류의 엄격한 수련입니다.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됩니다. 아침엔 맨손으로 밭을 갈아요. 국어 공부도 하고 낮잠도 자고 오후에는 공사장에서 일도 하죠. 상어가 있는 호수를 건너고 나무에 묶여 벌과도 싸웁니다. 정말 고된 훈련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등껍질을 매죠. 거북선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말 거북이 등껍질을 매기 때문이었어요. 31화의 컷으로 잡은 장면은 세 사람이 낮잠을 자는 장면입니다. 각각의 컷에서 정말 귀여운 장면이 많지만 이 장면의 평화로움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32화 천하제일 무술대회 시작. 무술을 직접 배우진 않지만 이제까지의 고된 수련으로 두 사람은 크게 성장합니다. 큰 돌을 옮길 정도로 힘도 세지고 하늘을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게 점프하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엔 권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20kg짜리 등껍질을 40kg짜리로 바꾸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화도 좋아하는 컷이 참 많아요. 높게 점프할 때 나오는 공간감이 잘 살아나는 컷이 있고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귀여운 컷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세 사람이 무술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32화의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33화 수련의 위력. 예선전이 시작됩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번엔 137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에 8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공과 크리링의 첫 예선 경기도 그려지지만 33화의 컷으로 뽑은 건 역시 두 사람이 처음 도복을 입은 순간입니다. 무천도사는 제자들에게 거북선인의 도복을 주지요. 오렌지색에 파란색 매치라니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색상 조합입니다. 34화 제목은 천하무적입니다. 오공과 크리링은 연전연승하며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단장한 야무치를 만나지요. 오랜만에 부르마, 오룡, 푸알도 모두 만납니다. 조금 더 멋진 장면도 있었지만 이 컷이 너무 평화롭고 천진난만해 보여서 좋아요. 35화 대전 결정.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선수들 소개가 나오고 밥을 엄청 잘 먹는 오공의 모습도 나오죠. 35화의 컷은 대진표를 잡았습니다. 1시합은 크리링과 박테리안. 박테리안은 커다란 덩치와 악취 그리고 괴력으로 유명한 무도가입니다. 2시합은 야무치와 제키춘입니다. 제키춘은 아직 어떤 정보도 나오진 않아요. 여자를 조금 밝히는 것 같다는 정도? 3시합은 란팡과 나무의 경기입니다. 예쁜 여자 무도가와 소도승의 경기입니다. 4시합은 기란과 손오공이에요. 기란은 용족 몬스터의 모습입니다. 36화는 제1시합입니다. 1시합은 크리링과 박테리안의 싸움입니다. 박테리안은 더러움과 냄새를 앞세우는데 그 냄새 때문에 크리링은 힘을 못 쓰고 위기에 처합니다. 거의 항복할 뻔한 위기까지 처한 그때 오공에 넌 코가 없으니 냄새를 못 맡잖아 라는 응원의 기운을 얻은 크리링이 그를 제압합니다. 정말 추접하고 우스꽝스러운 시합입니다. 단행본 뒤에 실린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에피소드를 그릴 때 참 즐겁다고 합니다. 이번 무술대회에선 이 시합이 가장
가장 좋아하는 시합이었다고 해요. 개그씬이 많아서 그 씬들 중에 하나를 꼽을까 하다가 그래도 무술대회이니 역동적인 전투 장면을 꼽았습니다. 한 컷 안에 뒤로 회피하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점프킥으로 공격까지 이어지는 모션이 참 인상적입니다. 37화의 제목은 제2시합입니다. 이 시합은 야무치와 제키춘의 시합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캐릭터로 숨겨두려 하지만 누가 봐도 무천도사라는 분위기를 팍팍 냅니다. 시합 자체는 무척 간단하게 끝나요. 야무치는 온갖 폼을 다 잡다가 제키춘의 권풍에 날아가서 장애패합니다. 그리고 끝! 제키춘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야무치를 이기죠. 38화 제3시합 제3시합은 나무와 란판의 경기입니다. 나무의 이름은 나무아미타불에서 란판의 이름은 란제리와 파운데이션의 줄임말로 여자 속옷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물이 없어 고생하는 고향에 상금과 물을 가져가기 위해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드래곤볼에 잘 없는 사연 있는 캐릭터, 의외로 액션이 잘 살아납니다. 란판은 자비 없이 공격하되 자신은 미인계를 앞세워 공격을 덜 받죠. 다만 나무는 평정심을 지키며 란판에게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차피 쉬어가는 코너라서 두 캐릭터의 시합 양상이 잘 드러난 컷을 꼽아보았습니다. 39화는 제4시합입니다. 기란과 오공의 시합이 시작됩니다. 그냥 실력으론 오공이 한참 앞섭니다. 체력, 방어력, 지구력, 공격력까지 뭐든 앞서지요. 다만 기란은 날 수 있어서 장애패도 피해가고 몸에서 나온 칭칭껌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 오공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화는 액션이 정말 좋아요. 기란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도회장을 평면으로 쓰지 않고 공중까지 이용해 수직으로도 쓰거든요. 오공이 기란을 잡아던져 하늘 위로 날리는 그 액션은 시퀀스 자체가 참 좋았는데 그래도 시합의 가장 큰 위기를 이번 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40화는 오공의 꼬리입니다. 칭칭껌 때문에 오공은 위기를 맞습니다. 기란이 오공을 껌째로 던져버리려 하거든요. 한 번은 근두운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제지하지요.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자신의 신체나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근두운을 쓸 수도 없이 다시 한번 내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오공에게 꼬리가 다시 생겨납니다. 기란이 오공에게 너 인간이 아니란 말이냐? 라는 대사를 하는 게 또 개그 포인트죠. 기란도 인간처럼은 안 생겼잖아요. 꼬리가 생긴 오공은 힘도 더 세지고 꼬리를 이용한 기술도 다양해지죠. 물론 부르마, 야무치, 오룡, 푸알은 오공에게 꼬리가 생긴 걸 크게 염려하지만요. 시합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오공의 모습을 보고선 기란은 기권을 신청하거든요. 꼬리가 다시 생겨 좋아하는 오공의 모습을 40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41화는 크리링 대 제키춘입니다. 제5시합 준결승 1시합의 시작을 앞서 약간 쉬어가는 회차입니다. 대회에 들어가기 전 선수들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크리링의 인터뷰로 이때 당시에 크리링의 나이가 13살, 오공의 나이가 12살인 게 공식 인증됩니다. 야무치가 제키춘을 무천도사로 의심하지만 제키춘은 절대 아니라고 회피하죠. 본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무천도사가 오공과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까진 매번 번역할 때쯤에 유행가를 썼죠. 빨간 책이었던 완전판 드래곤볼에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에 김미가 섞여 있었는데 이번엔 유행가가 아니라 무천도사가 정말로 좋아할 법한 저질가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에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2화 대공방전입니다. 드디어 수준 높은 액션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키춘이 크리링을 실력으로 압도하죠. 그래도 크리링이 이 공방 중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옆에서 크리링에게 조언하는 오공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고요. 본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걸 깨닫자 크리링은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여자 팬티를 던져 제키춘을 방심시키죠. 42화의 한 컷은 여자 팬티에 방심한 제키춘에게 크리링이 일격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 일격에 제키춘은 장애패의 위기에 처합니다. 43화는 수수께끼의 제키춘입니다. 장애패에 당할 위기에 처한 제키춘은 에네르기파로 다시 무투장에 돌아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크리링은 살짝 흥분하게 되고 빈틈이 많이 생기죠. 그런 크리링을 잔상권으로 가볍게 제압합니다. 크리링을 KO 패시킨 제키춘이 먼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본선 게임쯤 되니까 정말 한 컷만 꼽기가 힘들 만큼 멋진 장면들이 많아요. 에네르기파를 쓰는 장면은 언제 봐도 멋있고 펜선으로 장상권을 그린 것도 참 멋있죠. 그래도 굳이 이 컷으로 잡아봤어요. 아직 무천도사와 크리링의 실력 차이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팔만 움직인다는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서요. 44화 손오공 대 나무입니다. 준결승 2시합이 시작됩니다.
손오공 대 나무의 시합이죠. 크리린과 제키춘의 시합에 비해서 서로 공방합을 주고받는 액션이 많아요. 그래서 동선이며 배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합을 보고 시합을 치르며 오공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죠. 치열한 공방 도중에 오공이 회전 공격을 합니다. 공격, 수비가 모두 좋은 기술이었지만 조금 있다가 오공이 어지러워 쓰러지죠. 빈틈 가득한 오공에게 나무는 높이 점프해 천공 X자 권법을 씁니다. 이제 보니 나무와의 시합부터 본격적으로 공중전이 시작됐네요. 나중에야 진짜 우주급 격투를 펼치지만 이때는 아직 저런 터무니없는 기술도 생각하고 썼던 게 귀여워서 이 컷을 꼽았습니다. 45화는 대공중전, 오공은 천공 X자 권법을 맞지만 워낙 튼튼해서 일어나 다시 싸웁니다. 그 후론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의 추격전은 세로 컷으로 그렸는데 지금 봐도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나무와의 시합에서 오공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실력이 빨리 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체력과 센스의 승리로 오공이 나무와의 시합에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직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신선한 느낌이 나서 이 컷을 45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46화는 대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편입니다. 나무는 가난한 고향에 물이 필요해서 상금으로 물을 사가기 위해 시합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공에게 시합에서 지고 낙담하고 있는 그를 무천도사가 도와줍니다. 나무가 고향에 물을 가득 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나무에게 무천도사인 척 변장해서 자기의 분장이 탄로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요. 아직은 세상이 넓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며 자신이 무천도사라는 걸 제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편에선 무천도사가 참 속 깊고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이 편으로 꼽은 컷은 대회장입니다. 예전에 드래곤볼 Z 초무투전이라는 게임 때문에 대회장 전경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중에 대회장 전경을 하나는 꼽아두고 싶었습니다. 47화의 제목은 에네르기파입니다. 결승전답게 화끈하게 시작합니다.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무천도사도 그리고 무천도사랑 동급으로 오공도 서로 에네르기파로 맞붙습니다. 오공이 강한 적을 만나 설레어하는 모습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색깔까지 들어가니까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47화의 컷은 사제간의 에네르기파 교환으로 꼽았습니다. 48화 원숭이 흉내내는 손오공입니다. 본격적인 시합이 오고 갑니다. 무천도사가 먼저 치권으로 기세를 잡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패턴에 오공이 휘말리죠. 대응을 하기 위해 오공은 미친 원숭이 흉내를 냅니다. 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요. 이 화는 참 재미있고 역동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오히려 오공이 어릴 때의 격투 장면들이 성인이 됐을 때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인 것 같아요. 저런 표정들은 성인편에선 절대 나오지 않죠. 관건으로 오공이 무천도사를 공격하는 장면을 48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49화는 제키춘의 역습입니다. 육체적인 공방에선 오공이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키춘은 오공에게 최면수를 걸죠. 오공은 잠에 들어버리는데 부루마가 오공을 잠에서 깨워버립니다. 이번 화는 내용면에서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죠. 부루마가 오공을 잠에서 깨우는 장면을 49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50화 오공 최대의 위기입니다. 비슷한 실력의 두 사람의 시합은 결국엔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무천도사는 오공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최후의 비기를 꺼내지요. 만국 경청장이라는 이 기술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포박하며 고통을 주는 기술이에요. 꼼짝 못하게 된 오공이 항복을 외치려는 순간 오공이 그만 보름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무술대회에서 누구를 우승시킬지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왠지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 장면도 작가가 무천도사와 거대 원숭이의 싸움을 그려보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들어간 느낌도 있어요. 50화의 컷은 오공이 패배 직전에 거대 원숭이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만국 경청장을 쓰는 액션이 정말 멋진데 그래도 이 한 컷을 이길 순 없죠. 51화 천하제일 무술대회 대소동 거대 원숭이로 변한 오공이 난동을 부립니다. 크기도 힘도 엄청나서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와중에 장애패는 할 수 없다며 맞서는 무천도사의 프로의식이 멋집니다.
무천도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최대 출력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51화의 컷은 이 컷입니다. 최대 출력을 쏘기 위해 몸을 부풀린 무천도사와 거대 원숭이로 변해 이성을 잃은 50, 페어가 된 경기장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커다란 보름달까지 보이네요. 혼전인 모습이 한 컷에 잘 담겨 있어요.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를 쏘는 연출도 멋지지만 정말 컷을 가득가득 썼는데도 전혀 복잡하지 않아 대단함까지 느껴지는 이 컷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색이 들어가서 더 좋았던 장면들이 있어요. 거대 원숭이가 된 50의 빨간 눈을 보면서 옛날에 만화로 봤던 추억도 떠올라서 좋네요. 52화 클라이맥스를 향해 사실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를 쏜 건 보름달이었습니다. 달이 없어지자 50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무천도사는 에네르기파 이후로 기력을 다 썼고 50 역시 배고픈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제 정말 극한인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52화의 컷으로 잡은 장면은 전투 중 장회가 될 뻔한 무천도사가 가까스로 장회를 피해가는 장면이에요. 스승님의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53화 클라이맥스, 이제 무천도사와 50 두 사람은 정말 마지막 최후의 힘을 짜낸 일격을 주고받습니다. 50의 짧은 몸을 이용하겠다는 무천도사의 전략이 빛나는 대사가 2컷 정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옆차기를 주고받죠. 모두 충격이 큰 듯 쓰러지고 10 카운트도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술대회의 특성상 먼저 일어나서 우승했다고 외치는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50이 먼저 일어나요. 하지만 우승을 외치지 못하고 기절합니다. 그 후 무천도사가 일어나서 우승하게 되지요. 원인은 아직 짧은 50의 다리 때문에 무천도사가 입은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많았던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무천도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우승했다를 외치는 무천도사를 이번 화의 컷으로 잡을까 했지만 역시 크로스 카운터가 터진 이 장면을 뺄 수 없었어요. 다리 길이에 따른 타격의 차이를 정말 잘 묘사했고 액션씬의 묘사가 서사의 설득력을 갖추는 장면이죠. 정말 대단한 만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4화 다시 모험을, 대회가 끝이 나고 마무리되는 화입니다. 무천도사는 제자들에게 아직 강자가 많으니 수련을 계속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멋진 한마디를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했네요. 그리고 단란한 저녁 식사, 50은 혼자서 50인분의 식사를 해치우고 무천도사는 상금을 모두 다 써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지낼 거냐고 묻는 서로에게 50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고 크리링은 조금 더 무천도사 밑에 있겠다고 합니다. 부루마와 야무치도 원래 있던 도시로 가겠죠? 이렇게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도 끝이 났네요. 55화 붉은 리본, 새로운 집단과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요. 레드리본이라는 군대와 실버 장군이 나옵니다. 50은 드래곤볼을 찾는 모험 중에 레드리본을 만나게 되어요. 육성구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 와중에 레드리본 군이 드래곤볼을 빼앗기 위해 무력으로 맞붙게 됩니다. 레드리본 군을 가볍게 무찌른 후 근도운을 타고 이동하던 50을 실버 장군이 바주카포로 격추합니다. 그렇게 50과 실버가 만나게 되지요. 아주 멋지게 등장하지만 아주 빨리 퇴장합니다. 그래도 새 캐릭터니까 한 컷 크게. 56화 드래곤볼 쟁탈전, 50은 본격적으로 레드리본 군과 드래곤볼 쟁탈전을 벌입니다. 다음 드래곤볼이 있는 곳은 엄청나게 추운 북쪽 지방. 50은 처음 추위를 느낍니다. 꽁꽁 얼어버릴 뻔한 걸 마을의 어떤 여자아이가 구해주지요. 소소하게 넘어가는 회차, 제 취향인 새로운 메카를 꼽아보았습니다. 57화 머슬타워 돌격, 레드리본 군은 이미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을 동원해 드래곤볼을 찾게 시키고 마을의 촌장도 인질로 잡고 있지요. 50을 도와준 소녀의 집으로도 어떻게 알고 공격해옵니다. 그 만행을 참을 수 없게 된 50은 레드리본 군의 거점을 향합니다. 만화 달리기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57화의 컷으로 뽑아보았습니다. 58화 머슬타워의 공포, 머슬타워는 총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보병 대기실, 2층은 하사관 대기실이었어요. 50은 여의봉으로 가볍게 1층을 뛰어넘고 바로 2층으로 돌입, 2층의 하사관들 역시 가볍게 진압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더니 메탈릭 중사가 등장해요. 정말 덩치가 크게 나오지요. 누가 봐도 아널드 슈와제네거인데 터미네이터라는 설정도 그대로 가져와 사이보그로 묘사가 됩니다. 59화 3층의 악마,
맷집과 파워, 입에서 뱉는 바주카까지 메탈릭 중사는 쉽지 않은 적이었습니다. 50은 에네르기파를 명중시켜 그를 제압하죠. 파워업된 50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 인조인간에 대한 컨셉은 이때부터 정해진 건가 싶네요. 에네르기파를 쏘는 장면이나 에네르기파를 맞은 메탈릭 중사도 멋지지만 이 대치 구도가 참 마음에 들어서 59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60화 닌자 무라사키 3층에 메탈릭 중사를 무찌르고 올라온 4층에는 닌자 무라사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기, 여러가지 은신술 등 닌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하나씩 어설퍼요. 주간 연재를 맞추기 위한 개그 캐릭터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런 어설픈 닌자 기술들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저 장면을 60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숨어있는 무라사키의 대나무 관 위에 50은 웃으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요. 61화 닌자 장판 방어술 아직 50이 어린 시절이라곤 하지만 50과 이 정도로 맞싸울 수 있는 정도면 무라사키도 사실 인간 중에선 어느 정도 강한 편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화와 이번 화에 이어서 50에게 계속 밀리고 맞고 있는데도 아직 패배를 선언하지 않는 그 근성과 맷집도 재평가하게 되네요. 62화 위기 분신술 궁지에 몰린 무라사키는 최후의 비기 분신술을 사용합니다. 5명이 모두 진짜 같은데요. 사실 5명이 진짜였습니다. 5쌍둥이라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강함을 넘어선 50에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고 한 번에 쓰러져 버립니다. 무라사키와 싸울 때엔 간간히 멋진 액션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분신술이 나온 장면이 처음이기도 하고 5명의 각도가 다 조금씩은 다른 섬세함에 이 컷을 62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63화 인조인간 8호 믿었던 분신술도 한방에 저지당한 무라사키는 4층과 5층으로 가는 길 사이 4.5층에서 인조인간 8호를 꺼냅니다. 엄청난 덩치, 무섭게 생긴 얼굴로 50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무라사키는 인조인간 8호에게 50을 쓰러뜨리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하지만 인조인간 8호는 나쁜 짓은 할 수 없다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무라사키는 8호를 실패작이라고 욕하며 몸함의 폭탄을 폭발시키려는 순간 50이 본실력을 꺼내며 무라사키를 제압합니다. 50은 착한 심성을 가진 그를 한 번에 좋아하게 됩니다. 그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50을 좋아하게 되고요. 인조인간 8호라는 이름이 이상하다며 팔봉이란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마저도 좋다고 합니다. 팔봉이 덕분에 미로 같은 4.5층을 지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5층도 지나서 화이트 장군이 있는 6층으로 도달합니다. 64화 5층 전율의 괴물 5층에 올라가자마자 화이트 장군의 함정에 빠진 50과 팔봉이 함정 속엔 엄청난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을 알고 지낸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머슬타워의 5층에 이 괴물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분홍색이라는 것과 이름이 부욘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부욘은 너무 말랑말랑해서 50의 모든 공격을 퉁겨버립니다. 심지어 에네르기파까지 퉁겨버려요. 게다가 공격력도 무시무시하고 50의 배는 고파오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65화 부연 공략법 모든 공격이 통하지 않자 50은 고민합니다. 싸움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점점 나와요. 벽에 구멍을 뚫어 밖에 엄청난 추위를 이용해 부용을 얼려버리고 자기는 팔봉이 품속으로 잠깐 숨습니다. 그리고 얼어버린 부연을 발차기로 깨버리죠. 부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화이트 장군을 물리치러 갑니다. 66화 머슬타워의 최후 촌장도 구하고 화이트 장군도 무찌르고 인간급에선 역시 적수가 없는지라 화이트 장군은 한 회만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번 화의 컷으로 잡은 건 촌장을 인질로 잡고 치사한 수를 쓰던 화이트 장군을 팔봉이가 분노의 일격으로 날려버리는 장면인데요. 팔봉이는 싸움을 원하진 않았지만 인조인간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인조인간에 대한 복선은 참 치밀한 편이었네요. 67화 서쪽으로 북쪽 마을에선 할 일을 다 했어요. 할아버지 유품인 사성군은 아니었지만 드래곤볼도 찾고 레드리본 군에게 납치되었던 촌장님도 구해줬죠. 근두운은 죽지 않는다는 마을 어른의 말을 듣고 근두운도 다시 되찾았어요. 다만 레드리본 군과의 전투에서 드래곤볼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부루마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부루마가 있는 서쪽 마을입니다. 68화 서쪽 도시의 부루마네 집 50은 부루마를 찾으러 서쪽 도시로 옵니다.
서쪽입니다. 서쪽 도시는 드래곤볼에 처음으로 나오는 대도시예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아 부루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돈을 걸고 싸우는 무술가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는 등 오공은 짧은 시간에 도시를 다양하게 겪습니다. 다행히 경찰을 만나 부루마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요. 도시에 처음 떨어진 오공의 모습을 68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69화 부루마와 손오공. 부루마가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지요. 푼수 같은 아빠와 엄마의 모습과 오공을 노리고 있는 레드리본의 모습도 잠시 나옵니다. 오공의 드래곤볼 레이더를 쉽게 고쳐주고 부루마는 내일이 일요일이니 하루는 오공을 따라갔다 오겠다며 함께 길을 나섭니다. 70화 부루마의 대실패. 부루마와 함께 드래곤볼을 찾으러 간 오공. 이번 드래곤볼은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공이 숨을 참고 바다로 가보지만 결국엔 숨을 못 참고 바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는 아직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네요. 잠수함 캡슐이 없는 오공과 부루마는 바다속을 탐험하기 위해 무천도사에게 캡슐을 빌리러 갑니다. 71화 거북하우스를 찾아라. 오공과 부루마가 무천도사에게 들른 것 때문에 오공의 뒤를 쫓던 레드리본 군도 무천도사의 섬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공과 부루마 그리고 크리링은 바다로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고 무천도사와 런치는 섬에 남아 있습니다. 레드리본 군은 블루 장군이 오공을 쫓고 남은 군대는 무천도사의 섬을 노리죠. 71화의 컷으로는 레드리본 군의 대장인 화이트와 그의 최측근 수하인 블랙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두 콤비를 한 컷 정도는 남겨놓고 싶어서요. 72화 블루 장군 공격 개시. 바닷속에서 드래곤볼을 찾던 오공 일행을 레드리본 군과 블루 장군이 공격해옵니다. 바닷속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무천도사에게도 많은 수의 레드리본 군이 공격을 갑니다. 드래곤볼을 둘러싸고 레드리본 군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해지게 됩니다. 72화의 컷은 바닷속에서 드래곤볼을 찾고 있는 오공의 모습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귀여운 모습이라서요. 73화 블루 장군의 오산. 블루 장군은 직접 오공을 쫓아 드래곤볼을 노리고 남은 부하들은 거북하우스로 드래곤볼 레이더를 가지러 갑니다. 하지만 무천도사가 멋지게 활약하여 레드리본 군을 모두 무찔러요. 심지어 총알도 손으로 잡아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74화 해적들의 함정. 오공과 크리링, 부루마는 드래곤볼을 찾으러 갑니다. 그 와중에 레드리본 군에게도 쫓기고 있죠. 드래곤볼을 찾아 들어간 동굴은 해적들의 항구였습니다. 진입로부터 살벌한 함정이 나오는데요. 오공과 크리링은 식은 죽 먹기로 지나갑니다. 엑스트라로 나오는 레드리본 군들은 함정을 못 이겨내지만 블루 장군은 숨겨진 문을 찾아내 오공을 계속 추적합니다. 75화 해적항의 폭병. 함정을 피해서 들어간 해적항엔 해골 로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강적이었어요. 오공은 해골 로봇을 상대하기 위해 남고 크리링과 부루마는 드래곤볼을 찾아 먼저 떠납니다. 블루 장군도 조심히 크리링과 부루마를 쫓아갑니다. 해골 로봇은 드래곤 퀘스트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 나중에 나올 프리더군 갑옷 디자인과도 닮았네요. 오공이 해골 로봇을 멋지게 무찌르는 장면을 75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76화 보물 발견. 크리링과 부루마는 무사히 보물을 찾아내지만 뒤따라온 블루 장군에게 위기를 맞지요. 부루마가 잘생긴 블루 장군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블루 장군은 여자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골 로봇을 무찌르고 크리링과 부루마를 따라가던 오공은 가는 길에 거대 문어를 만납니다. 해적하면 거대 문어가 빠질 수 없죠. 위기를 만나 싶지만 에네르기파로 문어를 통구이로 만들고 다리 한 점까지 뜯어먹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블루 장군과 크리링의 대치를 뽑을까 푼소 같은 부루마를 뽑을까 걱정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에네르기파는 사랑이기 때문에 76화의 컷은 문어 통구이를 만드는 오공을 뽑았습니다. 77화 빛나는 부루마의 눈. 보물 앞에서 대치 중인 크리링과 블루 장군. 실력은 크리링이 앞서 나가지만 블루 장군에겐 상대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오공 역시 블루 장군의 초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앞서 해골 로봇과의 전투로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이 한 컷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78화 대탈출. 오공이 초능력 때문에 꼼짝 못하는 최대 위기의 순간 동굴에서 쥐가 튀어나옵니다. 쥐를 무서워하는 블루 장군은 쥐를 보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오공에게 걸려있는 초능력도 풀려버리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오공에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공은 블루 장군을 제압하고 드래곤볼과 생명의 은인인 쥐를 데리고 동굴을 탈출하려 합니다. 다행히 부루마와 크리링이 잠수정을 먼저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79화 위험한 탈출. 동굴이 점점 빨리 무너집니다.
잠수정을 타고 간신히 탈출하나 싶었더니 중간에 연료가 떨어져 버려요. 움직이지 않는 잠수정을 502 에네르기파를 이용해 추진력을 줍니다. 이 화를 보면서 느낀 건 소년기는 정말 모험 활극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야 정말 캐릭터, 전투쇼로만 구성되지만 아직 한창 성장 중이라 제약이 많이 걸려있던 소년기는 이렇게 다양한 위기와 다양한 극복 방법이 그려졌네요. 그 와중에 이렇게 역동적이고 멋진 컷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 이렇게 고생하며 해적 소굴에서 가져온 드래곤볼은 3성구였어요. 502 찾던 4성구는 아니었죠. 80화 빼앗긴 3개의 드래곤볼, 짧은 회차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편이었어요. 부루마가 해적 소굴에서 엄청 큰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걸 악당 모드 런치가 빼앗아 달아나 버려요. 그 와중에 무너진 해적 소굴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플루 장군이 나타나 초능력을 이용해 모두를 밧줄로 묶고 드래곤볼을 빼앗아 도망칩니다. 다시 천사 모드가 되어 돌아온 런치가 모두의 밧줄을 풀어준 다음 50은 블루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재밌는 컷이 많은 화였어요. 부루마가 속옷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는 컷, 악당 모드 런치가 달아나는 컷, 블루 장군의 액션 컷, 근두운을 타고 블루 장군을 쫓는 50의 컷까지. 하지만 스토리를 제일 잘 압축해놓은 이 장면을 80화의 컷으로 뽑아보았습니다. 81화 펭귄 마을로 추적. 드래곤볼과 레이더를 들고 달아나는 블루 장군의 뒤를 502 열심히 쫓아갑니다. 어느 마을 위를 날아가는데 그 마을 위가 바로 닥터 슬럼프에 나오는 펭귄 마을이에요. 슬럼프 박사와 아라레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반갑다는 것 자체가 아재 인증 1호군요. 82화 부서진 드래곤 레이더. 50은 아직 블루 장군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조리 숨어다니며 도망가는 블루 장군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필 드래곤볼 레이더도 고장이 나는 바람에 추적은 더욱 어려워졌죠. 아라레는 슬럼프 박사가 드래곤볼 레이더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터보가 살짝 도와줘서 고쳐지지만요. 분명히 이 컷을 그리면서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화감 없이 닥터 슬럼프를 드래곤볼에 데려온 데다 근돈 위에 50과 아레레를 함께 그렸으니까요. 너무 신나는 컷이라 이 장면을 82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83화 빼앗긴 드래곤 레이더. 50과의 추격 끝에 비행기를 잃은 블루 장군이 비행기를 구하러 들린 곳은 하필 아라레 집이었습니다.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라레의 프로레슬링 콤보를 맞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50은 블루 장군이 가져갔던 드래곤볼 3개를 다시 되찾고 다음 드래곤볼을 찾으러 서쪽으로 날아갑니다. 아직 할아버지의 사성구를 못 찾았으니까요. 84화 성지 카린의 부자. 레드리본군은 드래곤볼을 찾아 성지 카린의 보라, 우파 부자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 위를 지나가던 502이 위기에 처한 부자를 도와주게 되지요. 502에게 계속 전력을 잃고 있는 레드리본군 사령관 화이트 장군은 비장의 카드로 타워 파이파이를 부릅니다. 근돈을 이용한 공중 액션 장면이 꽤 좋지만 역시 캐릭터가 처음 나오는 장면을 84화의 컷으로 잡게 되었네요. 85화 살인청부업자 타워 파이파이. 50은 보라 부자를 도와주고 보라가 들고 있던 할아버지의 사성구를 찾습니다. 화이트 장군은 50에게 계속 시달리자 살인청부업자 타오 파이파이를 고용합니다. 블랙 장군은 타오 파이파이의 실력에 의심을 보이는데 이때 블루 장군이 복귀하지요. 타오 파이파이는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블루 장군과 격투를 벌이고 혀 하나만으로 블루 장군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선 50이 있는 카린탑으로 날아가지요. 이 장면은 타오 파이파이가 건물에 기둥을 던져 카린탑으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된 아이코닉한 장면이기도 하죠. 86화 타오 파이파이의 필살 도동파. 갑자기 50 앞에 나타난 타오 파이파이. 보라는 살해당하고 50의 격투술과 에네르기파는 타오 파이파이에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네르기파의 옷이 다 날아가 버린 타오 파이파이의 도동파로 50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땐 정말 50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50은 타오 파이파이에게 여태 모았던 드래곤볼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87화 카린탑. 타오 파이파이의 도동파를 맞았지만 품속에 가지고 있던 사성구 덕분에 치명상을 피했어요. 50이 할아버지가 날 구해준 거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도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죠. 50은 카린탑 꼭대기에 있다는 강해지는 묘약을 찾으러 갑니다. 강해져서 타오 파이파이를 무찌르고 드래곤볼을 모아 우파에게 아버지를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하죠. 이때부터 드래곤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면 된다는 이상한 인성이... 타오 파이파이는 옆 마을에서 옷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성고를 카린탑에 놓고 왔다는 연락을 받고 옷이 다 고쳐지는 사흘 뒤에 카린탑에 돌아가서 놓고 온 사성고를 들고 가겠다고 화이트 장군에게 약속하죠. 88화
카린탑의 카린님. 하루 가까이 걸려 올라간 카린탑엔 고양이 신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린님이죠. 카린탑 가운데 있는 초성수를 마시면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카린님은 초성수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오공을 본격적으로 방해해요. 자신의 방해를 물리치고 초성수를 마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오공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죠. 예전에 무천도사도 카린탑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도사는 카린님에게 초성수를 빼앗는데 3년이 걸렸다네요. 오공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89화 초성수의 효능. 오공은 집중력 있게 달라붙어 결국 카린님에게 초성수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사실 초성수는 맹물이었어요. 산소가 희박한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카린탑을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오르고 쓸데없는 동작을 줄이고 카린님을 쫓아다녔던 게 사실은 모두 단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단련이 끝나니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였죠. 오공은 카린탑에서 3일 만에 모든 단련을 마치고 타오파이파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하산합니다. 90화 손오공의 역습. 먼저 카린탑에 도착한 타오파이파이에게 우파가 꼼짝없이 당할 뻔하지만 위기의 순간 오공이 나타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공과 타오파이파이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91화 성지의 대결전. 카리님에게 훈련받은 오공은 이제 도동파도 맨손으로 막을 정도로 타오파이파이와 격차가 납니다. 자랑하는 기공포도 검술도 모두 막혀버려요. 이번 화의 액션 연출이 정말 좋은데 오공이 커다란 위기를 겪었던 도동파를 막아내는 장면으로 이번 화의 컷을 선택했습니다. 92화 타오파이파이의 최후. 오공은 타오파이파이의 연계기를 한번 맞아줍니다. 하지만 끄떡없었죠. 오공을 이길 수 없다고 깨달은 타오파이파이는 비겁하게 졌다고 항복하는 척하고 방심한 오공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오공이 재빨리 폭탄을 받아치고 자신이 폭발에 휘말려 버려요. 정말 끝까지 악당 같았고 악당에 걸맞는 최후였습니다. 타오파이파이를 물리친 오공은 남은 드래곤볼을 모아 우파의 아빠를 살려주려 합니다. 오공은 이제 레드리본 군의 기지로 향해요. 93화 손오공 돌격. 오공이 돌아오지 않자 무천도사와 부루마는 오공을 걱정합니다. 정찰기를 띄워 오공을 찾고 보니 오공이 레드리본 군의 기지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천도사와 야무치, 크리링은 오공을 돕기 위해 출발합니다. 오공은 레드리본 군의 기지에 도착하고요.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가기 전 약간 쉬어가는 느낌의 회차였어요. 94화 손오공 쾌진격. 레드리본에선 저격총으로도 무술로도 오공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공은 망설임도 어려움도 없이 레드리본 군의 사령관인 화이트 장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번 회차의 액션이 참 좋아요. 오밀조밀 좁고 높은 요새의 공간감도 잘 살아나고 대인물전부터 대병기전까지 다양한 시퀀스가 나오거든요. 이젠 점점 보기 힘들어질 구도의 장면을 이번 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구도도 배경도 오브젝트도 다 좋지 않나요? 95화 레드 사령관 사망. 오공은 사령관 탑까지 올라갑니다. 모두 쓰러지거나 도망가 버리죠. 레드리본 군은 괴멸해 버립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레드 사령관이 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드래곤볼을 모아서 이루고 싶었던 소원은 키를 키우는 거였네요. 세계 정복을 꿈꾸던 2인자 블랙은 레드 장군의 보잘것없는 소원에 크게 실망하고 그를 살해합니다. 레드리본의 두목이 된 블랙은 오공에게 레드리본 군에 들어오라 회유하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96화 대승리. 격투로는 오공에게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느낀 블랙 장군은 캡슐에서 배틀 재킷을 꺼냅니다. 손에서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발사하며 공격력도 엄청 강한 무서운 물건이죠. 하지만 점점 전투 지능이 올라가는 오공에겐 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오공이 승리, 로봇제로 폭파하면서 레드리본 군은 모두 섬멸됩니다. 97화 마지막 드래곤볼. 오공이 가지고 있던 드래곤볼이 4개, 레드리본 군에게서 되찾은 드래곤볼이 2개, 총 6개가 되네요. 우파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선 드래곤볼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레이더에선 도통 잡히질 않습니다. 오공이 걱정되어 날아온 모두와 오공은 재회하게 되고 부루마는 레이더가 고장나서 남은 하나를 못 찾는 건 아니라고 해요. 무천도사는 점쟁이 할머니 바바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모처럼 평화로운 회차였어요. 98화 점쟁이 할머니 바바. 이번에도 좀 쉬어가는 회차예요. 오공은 우파를 데려가고 야무치가 오공의 옷을 새로 사주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점쟁이 할머니 바바를 만나죠. 바바 할머니는 복비로 10,000,000제니를 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선수 5명과 격투를 해서 이기라고요. 다음 화부턴 본격적으로 격투가 시작되겠네요. 이번 화의 컷은 바바 할머니의 등장을 선택해봤습니다. 99화 5인의 전사. 바바의 첫 선수는 드라큘라맨입니다. 의외로 강한 드라큘라맨, 그리고 오공의 같은 편 저격까지
격투까지 더해져 크리링은 그만 지고 맙니다. 이번 컷이 이 격투의 분위기와 비중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파와 푸알이 그 다음 차례로 나가고 상대의 약점인 마늘과 가시 공격을 이용해 드라큘라맨을 이겨냅니다. 백화 대혈전. 바바의 두 번째 선수는 투명인간입니다. 우리 쪽에선 야무치로 선수를 바꾸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적, 기척을 지우는 바바의 노래로 야무치는 큰 위기에 처하는데요. 크리링의 순발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작가님, 이때까진 성인 개그의 꿈을 놓지 못하셨던가 봐요. 101화 악마의 화장실. 남은 바바의 전사는 3명. 다음 격투장은 악마의 화장실입니다. 좁고 높은 격투장인데 아래엔 무시무시한 독이 흘러요. 그래서 항복 외엔 죽으면 지는 것이란 규칙이 붙습니다. 이번 상대는 미이라. 덩치가 커서 힘이 세고 느릴 것 같지만 무척 빠르고 강한 상대로 나와요. 102화 손오공 등장. 야무치는 미이라의 상대가 못 됩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결국엔 패배. 다음 상대로 손오공이 등장해요. 따지고 보니 야무치의 패배 잔혹사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너무 열심히 얻어맞아서 크게 할 말도 없는 회차였습니다. 103화 손오공의 파워. 하지만 그런 미이라도 오공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격에 상대에게 맞으면서 기량을 재어보는 나쁜 버릇이 타오파이파이 이후로 생겨버렸어요. 104화 아크마이트 광선. 바바의 네 번째 선수는 악마 아크마입니다. 격투 실력은 오공의 한참 밑이지만 위험한 필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아크마이트 광선입니다. 마음속의 나쁜 마음을 크게 만들어 폭발시키죠. 하지만 오공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아크마이트 광선까지 실패하고 아크마는 오공의 진심킥에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105화 다섯 번째 사나이. 바바의 다섯 번째 선수는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마음껏 싸워보고 싶다며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죠. 오공은 그리움 냄새를 맡고 무천도사도 반가움을 느낍니다. 고양이 가면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어난 액션 컷이 많아요. 하지만 이 장면을 105화의 컷으로 잡은 것은 이전 전투와는 다른 분위기가 잘 살아나서입니다. 이전 전투들이 뭔가 대련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번 장면은 좀 더 무투대회의 느낌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련 느낌이 물씬 나서 좋았어요. 106화 강적끼리의 대결.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갑니다. 상하 좌우로 이어지는 연출이 참 볼만한 편이에요. 이때 상대가 에네르기파를 사용합니다. 무천도사는 이 선수의 정체를 확신하게 되지요. 오공은 상대의 에네르기파를 빠르게 피하며 이번 화가 끝이 납니다. 파 연출이 참 멋져요. 필살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에네르기파가 발사되는 장면도 멋지지만 에네르기파를 시작하는 이 장면이 좋아서 이 컷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릴 적엔 이 손동작 참 많이도 따라했었죠. 107화 오공의 꼬리. 이전 화에서 에네르기파를 피하며 오공 역시 에네르기파를 씁니다. 상대는 에네르기파를 맞고 쓰러지고 오공은 마무리 일격을 쓰지요.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 직전 상대 선수는 오공의 꼬리를 덥석 잡아버립니다. 오공의 약점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꼬리가 약점인 오공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잡아당겼는지 오공의 꼬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피라우가 아주 잠깐 등장해 오공의 약점을 파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금방 지나쳐갑니다. 108화 손오반. 오공의 꼬리가 빠져버리자 상대 선수는 항복해버립니다. 약점마저 사라졌으니까요. 가면을 벗는 상대, 정체를 알고 보니 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었지만 바바의 힘으로 하루 동안 2승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반기는 오공, 이 모습이 조금 감동적이었어요. 손오반은 오공과 친구들에게 드래곤볼과 모험의 이야기도 듣고 모두와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선수들을 이긴 오공은 마지막 드래곤볼이 있는 위치를 듣고선 출발합니다. 109화 피라우 일당의 재도전. 드래곤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마지막 드래곤볼은 피라우 일당이 들고 있었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상자를 만들어 드래곤볼을 숨겨둔 거죠. 피라우는 이번엔 기세등등합니다. 오공의 약점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곤 오공에게 드래곤볼을 건 결투를 제안합니다. 110화 피라우의 대작전. 피라우는 직접 개발한 피라우 머신을 꺼내듭니다. 합체도 할 수 있고 타조로 변신도 할 수 있는 정말 성능 좋은 로봇이에요. 물론 전혀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 오공은 꼬리 맞아 떨어진 상태. 결국 오공에게 탈탈 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111화 용신 재등장. 기나긴 소동 끝에 모든 드래곤볼을 모았습니다. 오공은 우파와 함께 성지 카린으로 돌아가서 용신을 불러냅니다. 아빠를 되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지요. 용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언제나 박진감이 넘쳐요. 이번 화는 고르고 싶은 컷이 많았어요. 우파와 근두운을 타는 장면도, 소원을 말하는 장면도, 보라가 부활하는 장면도 참 좋지만 역시 드래곤볼에선 용신이 나와야죠.
112화 달려라 손오공, 우파의 아빠 보라가 부활합니다. 소원을 들어준 드래곤볼이 돌이 되어 흩어지기 전에 오공은 재빨리 사성구만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행이 있던 바바의 점집으로 돌아가요. 서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3년 후에 무술대회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야무치와 크리링은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을 하고 오공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련을 하기로 합니다. 레드리본에서 용신 소환까지 큰 모험의 한 단락이 종료됩니다. 113화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장에 모두 모입니다. 푸알, 오룡, 런치, 푸르마, 무천도사 크리링과 야무치까지 반가운 얼굴이 나오죠. 새 캐릭터도 나옵니다. 학선인과 천진반, 차오즈가요. 학선이는 무천도사의 라이벌이라는 구도입니다. 새 제자가 거북선류 도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이번 화의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도복의 느낌이 참 좋아요. 114화 예선 서바이벌. 182명이나 참가한 무술대회. 그중 본선은 8명이 진출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오공과 친구들이 참 강해요. 심지어 야무치마저 강해 보이니까요. 이번 화는 천진반의 격투 장면을 꼽아보았습니다. 115화 예선 서바이벌 2탄. 다음은 오공의 예선이 치루어집니다. 상대는 차파왕이라는 선수. 하지만 오공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웃으면서 상대를 걷어차는 모습이 이젠 슬슬 무서워지네요. 116화 조작된 대전표. 학도사의 제자인 차오즈는 염력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천진반이 원하는 대로 대진표가 짜집니다. 지난번 우승자인 제키춘의 실력을 보기 위해 적당한 상대와 붙이고 자기는 야무치와 먼저 붙어보죠. 조금 쉬어가는 화였어요. 차오즈와 크리링의 대머리 자존심 대결도 웃겼고 오공과 차오즈의 낮은 상식 대결도 웃겼어요.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무술대회가 시작됩니다. 117화 야무치의 에네르기파. 본선 1시합은 야무치와 천진반의 시합입니다. 수준 높은 공방전이 펼쳐져요. 둘이 엇비슷한 실력을 보여주지만 천진반이 조금 더 앞서갑니다. 서로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며 야무치는 숨겨둔 에네르기파를 천진반에게 쏘아버립니다. 118화 야무치의 패배. 야무치의 에네르기파를 천진반은 기합으로 반사해버립니다. 야무치는 빈틈을 보이고 그 빈틈을 노려 천진반은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결국 야무치는 한 방의 KO가 되어버려요. 118화는 그래도 멋진 장면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무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번 화의 장면으론 야무치를 꼽아보았습니다. 119화 보름달의 원한. 천진반과 야무치의 대결에 힘이 잔뜩 들어간 탓에 이번 화는 좀 쉬어갑니다. 본선 제2경기는 사나이 늑대와 제키춘의 시합입니다. 사나이 늑대는 제키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늑대인 그는 보름달을 보면 인간으로 변하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무천도사가 지난 무술대회 결승전에서 달을 파괴하는 바람에 이제 영영 사람이 될 수 없게 된 거죠. 복수를 위해 출전했지만 실력은 발끝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제키춘이 항복을 대가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로 크리링의 머리를 이용해서 그에게만 항상 보름달이 보이는 최면을 걸어주는 거죠. 좀 쉬어가는 화였기 때문에 개그도 많고 배경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던 컷을 뽑아보았습니다. 120화 뜻밖의 도동파. 제3경기는 차오즈와 크리링이 맞붙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시합이 펼쳐져요. 이 편의 연출도 대단합니다. 몸집이 작은 두 사람의 격투라 컷을 많이 분할하여 속도감을 표현하죠. 아주 조금 더 크리링이 유리하게 보이는 시점에 차오즈는 학선류 특기인 무공수를 이용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도동파를 연달아 발사하죠. 크리링은 일단 피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도동파를 본 오공은 이전에 타오파이파이를 떠올립니다. 무천도사와 천진반은 그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고 학선이는 쓰러진 동생 이야기에 분노하며 차오즈에게 크리링을 처치하라 명령합니다. 차오즈는 곧장 최대 출력의 도동파를 준비하고 크리링은 그에 반격할 에네르기파를 준비하며 이번 화가 끝이 납니다. 둘의 격투 장면도 차오즈가 연달아 도동파를 쓰는 장면도 좋지만 차오즈의 얼굴 클로즈업을 이번 화의 컷으로 골라봤습니다. 121화 크리링의 대작전. 크리링은 높이 점프하여 차오즈의 최대 출력 도동파를 피하고 에네르기파를 명중시킵니다. 크게 충격을 주지만 결정타가 되지는 못하는데요. 차오즈는 크리링에게 염력을 씁니다. 두 손바닥을 쭉 펼치면 크리링이 배탈이나 움직이질 못하죠. 손바닥이 핵심인 걸 깨달은 크리링은 그에게 암산 문제를 냅니다. 손가락 셈을 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는 차오즈는 염력을 끊고 계산을 시작하고요. 염력이 끊어진 때를 노리고 재빨리 반격에 나선 크리링. 결국 3경기는 그가 승리합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도 개그로 시합이 끝나고 학선인의 산수도 가르쳐줄 걸로 끝나다니 정말 드래곤볼다운 시합이었어요. 122화 손오공 출전.
오공의 본선 첫 상대는 펌프트입니다. 대회장에 먼저 올라와선 온갖 폼은 다 잡아요. 오공을 30초 안에 쓰러뜨리겠다고 선언도 합니다. 하지만 오공에게 한 컷에 쓰러지고 말지요. 무천도사의 말로는 펌프트도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췄지만 이미 오공과 크리링이 상식을 초월한 실력을 익힌 것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123화 막상막하의 실력, 이제 4강이 시작됩니다. 첫 시합은 무천도사와 천진반의 대결이에요. 대사도 거의 없이 액션만 이어집니다. 이때부턴 격투 장면의 컷 연출도 엄청 훌륭해서 만화를 보면서도 애니메이션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높은 수준의 시합을 보여줍니다. 이번 아이컷으론 무천도사의 유효타를 가져왔습니다. 124화 젊은 천진반, 무천도사는 천진반을 회유합니다. 천진반처럼 뛰어난 젊은이가 사악한 학선인 따위를 따르면 안 된다면서요. 자신의 스승을 욕하지 말라며 천진반은 새로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바로 태양권이지요. 무천도사가 크게 한 방 먹긴 하지만 결정타가 되진 못해요. 그 와중에도 좋은 실력을 나쁜 사람 아래에서 쓰지 말라고 타이르죠. 무천도사의 말을 듣고 천진반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부정해요. 학선인이 제키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천진반에게 그가 무천도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진반은 무천도사에게 에네르기파를 발사하지요. 무천도사는 에네르기파를 받아친 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 걸 기뻐하며 기권을 선언합니다. 124화는 참 많은 이야기가 한 화 속에 있었네요. 무천도사가 정말 멋있게 그려졌습니다. 멋진 컷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새 기술이 나왔으니 이 컷을 124화의 장면으로 꼽아보았어요. 125화 손오공 대 크리링. 4강의 다음 게임은 손오공과 크리링입니다. 크리링은 오공에게 봐주지 말고 싸우라고 하지만 사실 오공이 한 수 접어두고 싸우기는 해요. 덕분에 무척 대등한 수준의 경기가 치루어집니다. 크리링이 공격에 적절히 페이크를 섞어 유효타를 만들어내죠. 이번 화는 진짜 꼽고 싶은 컷이 많았어요. 특히 크리링이 자신의 머리에 햇빛을 반사해 오공에게 공격을 잇는 장면은 연출도 정말 좋아서 한 컷이 아니라 한 페이지를 모두 싣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마음에 드는 한 컷을 꼽아보았습니다. 126화 손오공의 파워. 적당히 즐기고 있는 오공은 크리링에게 그럼 더욱 마음껏 공격할게, 죽지 마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던집니다. 그 후엔 차이를 확연히 보이며 크리링에게 공격을 퍼부어요. 정면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크리링은 묘안을 떠올립니다. 에네르기파를 페이크로 이용해 오공의 꼬리를 잡아내지요. 이번 화는 멋진 연출도 많았지만 쓰러진 크리링에게 수직 니킥을 먹이는 오공, 쓰러진 크리링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공, 너의 에네르기파 따윈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오공, 정말 크리링의 에네르기파는 한 손으로만 막아버리는 오공 등 슬슬 인성 시리즈를 가동하는 오공이 많아서 컷을 고르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그 중에선 크리링이 작전에 성공하는 장면을 골라보았습니다. 127화 크리링의 작전, 오공의 작전. 약점이었던 꼬리를 잡힌 오공은 쓰러지는 척을 하지만 그건 잠깐 크리링의 기분을 좋게 해줄 페이크였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약점을 극복해냈다며 잡힌 꼬리를 이용해 크리링에게 또 한 방 먹이죠. 이제 슬슬 게임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크리링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접근해서 한 방에 크리링을 장외로 보내버립니다. 역시 크리링 따윈 가지고 논 거였어요. 이렇게 4강 게임 2개도 모두 끝이 나고 다음 화부턴 오공과 천진반의 결승 시합이 시작됩니다. 128화 천하제일의 슈퍼 배틀.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오공과 천진반의 시합이 펼쳐집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공방이 오고 갑니다. 컷도 자잘하게 분할되어 훨씬 빠른 느낌을 내어요. 공중공방으로 이어지는 도중 천진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공중에서 도동파를 명중시키고 기세를 잡아 오공을 계속 공격합니다. 129화 배구권과 전투 파워. 전세가 유리해진 천진반은 배구권을 사용합니다. 토스에서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속 공격이에요. 천진반의 모든 공격을 맞은 이후에 오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인성 나쁜 대사를 날려요. 너 정도면 내가 힘을 제대로 다 써도 죽지 않을 테니 맘 놓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합용 파워 말고 제대로 된 전투용 파워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인성, 명품 대사를 날린 후에 오공은 연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130화 서두르는 천진반.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갑니다. 잔상권에 잔상을 남기고 그 잔상을 공격하는 잔상을 만들어 공방이 오고 가기도 하고 천진반이 쓰는 태양권을 무천도사의 선글라스를 가져와
컷과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오공이 유리해지는 형국에 오공의 움직임이 이상해집니다. 공격 중간에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번 화의 컷은 천진반의 태양권을 오공이 선글라스로 막는 장면입니다. 인성과 반비례해서 전투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131화 천진반의 고뇌. 오공의 이상한 움직임은 차우즈의 염력이었습니다. 학도사가 차우즈를 시켜 오공을 못 움직이게 만들고 빈틈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천진반의 공격에 오공은 위기를 맞을 뻔합니다. 하지만 오공의 움직임이 이상한 걸 깨닫곤 차우즈에게 얼른 주술을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도사는 분노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오공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천진반은 더 이상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요. 천진반이 학선인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학선인은 홧김에 차우즈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로 학선인을 날려버리죠. 이제 두 사람은 정말 대결에만 집중합니다. 결승전도 마지막을 향해 가네요. 132화 학선인의 염원 기공포. 천진반은 팔을 2개 더 만들어냅니다. 사욕권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공은 잠깐 밀리는 듯 해도 꼬리와 빠른 속도로 우세를 이어갑니다. 그냥 격투술로는 점점 천진반이 밀려요. 그래서 천진반은 자기의 최후의 기술을 쓰겠다고 선언합니다. 오공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 꼭 피하라고 말을 건넵니다. 옆에서 무천도사가 기술을 설명해 줍니다. 기공포라는 기술로 에네르기파보단 강하지만 에너지 소모도 심해서 기술을 쓴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요. 죽지 않아도 수명이 줄 거라고요. 천진반은 하늘로 떠오르고 오공은 맞설 준비를 합니다. 133화 두 사람의 최후의 전술. 천진반은 하늘에서 기공포를 준비합니다. 시합장만 조준하여 오공의 장여패를 노려요. 천진반은 아슬아슬하게 힘을 남기고 기공포를 쏩니다. 기공포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합장이 모두 날아가 버려요. 오공은 기공포를 피해서 공중으로 높게 점프를 합니다. 그리곤 에네르기파를 이용한 반동으로 천진반에게 날아갑니다. 기공포를 준비하는 시퀀스가 참 좋습니다. 컷으로 이어져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공포의 위력을 보여주는 컷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컷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선택한 컷이 구도며 작게 보이는 오공이며 관객들이 좋아서 이 컷을 133화의 컷으로 골라보았습니다. 134화 무술대회 끝. 그리고 천진반에게 날아간 오공은 강력한 박치기로 공격합니다. 천진반은 저 박치기를 맞고 기절합니다. 하지만 오공 역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공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힘을 이용한 에네르기파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겼다고 확신하는 순간 오공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아주 조금 먼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공이 패배하게 되고 천진반이 우승하게 됩니다. 격투에선 이겼지만 경기에선 지게 됐네요. 훈훈하게 시합 후에 잡담을 나누는 일행들. 오공도 시합으로 다 찢어진 도복을 갈아입습니다. 시합 대기실에 여의봉과 할아버지의 드래곤볼을 놓고 왔다는 걸 눈치챘는데 크리링이 오공 대신 대기실로 향합니다. 천진반과 차우즈의 앞날을 함께 이야기하는 도중 크리링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괴물이 드래곤볼은 빼앗고 크리링을 죽였다고 무술대회 사회자 아저씨가 이야기해줍니다. 크리링이 죽었다는 컷으로 134화는 끝이 나요. 134개의 에피소드로 소년편도 끝이 나네요. 이 다음은 피콜로 대마왕 편입니다. 크리링의 죽음, 피콜로 대마왕의 등장,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떤 컷을 골라올지 기대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